항문 협착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문 협착증의 원인은 가장 많은 약 90% 정도 차지하는 게 치질 수술 후나 또는 치질의 주사요법 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열이나 또는 손상, 외상을 입었을 때, 에이즈나 기타 등 성병이나 결핵, 아메바 등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또는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염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 후나 또는 항문의 혈액순환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는 변비가 있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장의 흡수 장애로 창자 즉 흡수 불량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하제를 남용하거나 만성 설사가 있어도 발생할 수 있고, 암이 있어도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좁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협착증의 증상은 좁기 때문에 변이 나오기가 아주 힘들고 어렵죠. 어떤 때는 변이 나올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출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체변은 나오기 어렵고 워낙 가는 항문으로 돼 있으면은 설사나 액체변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항문이 굳은 살로 많이 돼 있으면은 신축성이 없으니까 액체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즉 변실금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은 이 두 번째 손가락에 어떤 장갑을 끼고 윤활제를 이제 많이 바른 후에 항문 안에 쉽게 들어가면 가벼운 정도이고요. 이제 좀 어렵게 억지로 들어갈 정도는 중등도이며,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는 심한 정도의 항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협착증의 위치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데, 주로 이 항문 바깥쪽 가까이 즉 하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65% 정도. 게다가 가운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하 전층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얇은 막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반지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긴 튜브 모양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얇은 막의 모양은 주로 염증성 장염 후에 발생하고, 고리 모양으로 발생한 건 주로 치질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문 협착증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협착증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즉 만약에 암으로 발생한 협착증이면 당연히 암을 절제해야 될 것이고, 크론병이나 기타 염증성 장염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어떤 약물 치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크론병이 있는데 이 항문 수술하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기타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는 항생제를 당연히 써야 될 거고요. 치열에 의한 경우는 당연히 치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열이 비교적 기간이 짧고 가벼운 경우는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심하면 수술해야 되겠죠. 기타 이제 치질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데, 치질 수술 후 발생하는 협착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단 발생했으면 가벼운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하고 심하면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치질이 있으면은 무턱대고 치질을 모조리 다 잘라버리면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항문 쿠션을 남겨놓고 수술해야지 협착증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면은 협착증이 별로 없을 거고, 이와 같이 많이 잘라내면은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항문 협착증이 두 번째 손가락이 쉽게 들어갈 정도의 가벼운 정도는
대부분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 때는 이제 아주 드물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중등도의 그 협착증은 이 처음에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시도해 봐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 인제 할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해야죠. 아주 심한 경우 즉 새끼손가락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심한 경우는 이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항문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 대변 볼 때 큰 변이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매번 이 확장을 시켜 주기 때문에 가장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이 섬유질을 많이 보충하고 물도 많이 섭취하고 대변 완화제를 사용하면은 변이 이제 쉽게 크게 나오면은 그 변 나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어떤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 손가락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이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매일 꾸준하게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기에 앉아서 변 보듯이 힘을 주고 손가락이나 또는 기구를 항문 안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매일 꾸준히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 기구를 썼을 때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억지로 그냥 크게 갑자기 확장시키면 손상이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꾸로 더 악영향을 줘서 이 더 좁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기구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문 협착증의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항문 협착증의 수술은 항문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협착 교정술이라고도 말하죠. 이 피판 이식 수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피판은 피부하고 피하 조직을 같이 이식한 거고요. 여기 또 이제 피부 이식 수술도 있습니다. 피하 조직 없이 피부만 이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피부와 피하를 동시에 이식하는 피판 이식술 또는 이동술이라고도 말할 수 하기도 하죠. 이제 그 피판 모양에 따라서 피부판 모양에 따라서 이런 모양은 집 모양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다이아몬드 모양. 이거는 이제 삼각형인데 삼각형이라 하지 않고 이제 과거부터 쭉 이게 V자 모양이고 수술 끝나면 Y자 모양 비슷하니까 VY 항문 성형 수술하고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삼각형이라 하지 않고 VY 성형 수술을 합니다. 피부만 가지고 이제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문 주변에 워낙 흉터가 많아서 뭐 띄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일 때는 이제 뭐 아랫배 뱃살 그 주름 있는 근처에 피부를 띄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항문 안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판 이식 수술은 이와 같이 어떤 점막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쬐 갖고 이렇게 깊게 밀어 넣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VI 방법이고 다이아몬드 방법 이게 집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U자 모양처럼 생겨서 U 쉐입 또는 이 S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 집 모양이나 뭐 VY나 다이아몬드 모양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VY는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와 같이 항문 안에 넣어 주면은 나중에 이제 수술 후 결과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VY라고 이제 명칭이 돼 있고요. 이거는 집 모양, 집을 이제 거꾸로 모양인데요. 이 집 모양을 해서 항문 안에 이걸 이게 좁아진 데 이게 끊고 이렇게 밀어 넣은 거거든요. 이 자리를 끊고. 그러면 인제 이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집 모양이라 하고요.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요거는 살이 쪼끔밖에 아닌데 이거는 넓죠. 그래서 이게 집 모양의 그 성형 수술이 항문 성형 수술이
현재까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데, 그러나 인제 항문 속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이식할 때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처럼 이 모양새가 두 가지 합쳐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면 이 삼각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칭은 VY 이식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항문 주변에 광범위하게 이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